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후 초반 1시간 동안 강력한 상승을 하였으나 YTD 수익률을 플러스로 돌린 데는 실패했고, 해외 시장은 애플과 테슬라, 구글이 하락으로 시장이 하락했다고 뉴스에는 나오고 있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꼭지를 찍은 것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새로운 채널에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아직 검색이 안 되는지라 스크립트 하단이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 선물 갭 상승 출발 위치는 지난 26일 이후로 눌린 부분을 한 번에 뛰어넘는 359선으로, 이렇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콜옵션을 저가에 발행했던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반대편 풋옵션들을 패서 델타를 맞추든지 아니면 콜옵션 롤링업 해지를 하는 등 시장이 상승 에너지를 추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외국인들은 시가 이후 선물 매도를 쌓기 시작했고, 그것도 오전 9시 7분까지 약 2천억 가까이 선물 매도를 쌓아서 콜옵션 롤링업이 안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갭 상승에 관계없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현물 매수 들어온 것이 확인되자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파생시장에서 선물 매도분을 걷어내고 추격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전 10시까지 순매도 선물 2천억 원 매도를 순매수 3천억 원으로 뒤집으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1시간도 안 되어 전일 대비 무려 8천 계약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후 선물 매수 포지션을 콜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하면서 하방 리스크를 제거하기 시작했고요. 현물은 오후 1시 이후로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장마감 직전에는 6천억 가까이,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추가로 매수해서 7천억 넘는 대량의 현물 매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아닌 자동차와 금융주 같은 저PBR 테마 주식에도 집행되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어쨌든 3월 첫 거래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상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는 YTD 수익률을 플러스로 돌리려 하고 있어서 이들 반도체 주식과 저PBR 테마는 3월에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좀 더 보면 오전이 외국인 선물 매수에 힘입어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무려 2.5배나 고평가를 보였는데요.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듯 했는데 아쉽게도 외국인이 오전 콜옵션 스위칭 이후로는 더 이상 선물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베이시스 강세 현상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콜옵션 롤링업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초반의 상승 이후에 시장이 횡보기를 겪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죽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 증시는 금요일이 3일절 휴일 그리고 주말까지 달력일로 3일을 쉬는 데다가 이제는 옵션 만기 2주를 남기고 본격적인 시간가치 감소 구간에 들어서 콜옵션이 롤링업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강세로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풋클래스에서 적극적인 미결 증가가 시작된 것인데,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시장이 360선 이상으로 확실하게 안착을 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기존이 하단 지지선인 풋옵션 340쪽을 350선 이상으로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대응 전략 이야기할 때 부연하겠지만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구글, 테슬라, 애플이 하락으로 나스닥이 0.5%가량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제가 오버슈팅이었고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구글이 하락 이유는 인공지능 삽질 때문이고, 테슬라는 전기차 인도량 부진 때문이고, 애플은 EU로부터 과징금 14억 유로 맞아서 그런 것이죠. 이건 모두 다 개별 종목 이슈일 뿐 시스템 리스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개장 초에는 갭다운이 나올 수 있어도 지난주의 자리인 355선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휴장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움직이던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또한 밀리지 않고 탄탄히 버티자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는데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어서 시장은 미국 증시 리스크 온 흐름에 따라 상승 마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도 채권시장도 조용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움직임 하나를 꼽자면
지난주에 금요일에 레벨업을 한 골드가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또 상승을 해서 유럽 마감 때 2128달러까지 오른 것인데요. 참 엄청나죠, 이틀 사이에. 채권이나 통화가 다 조용한데 골드가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가상자산이 초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드가 스트레이트로 1.5% 넘게 올랐는데, 사실 이 정도 마켓 무빙이 나온 경우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든지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이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셋 다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뉴스플로우에서 공급 측면의 쇼티지 이슈 이런 것도 없었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시장이 투기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래도 채권 시장 이야기 좀 더 해보면 단기물 위주로 제법 강하게 눌림이 나와서 미국 2년 국채 선물은 지난 금요일이 상승분을 거의 다 되돌려줬어요. 채권 시장 약세에 대해서는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올해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그러나 유로존 채권은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유로존 채권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조정을 받거나 다시 미국채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이 미국 단기 채권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 장중에 눌림이 있었는데 미국 세션 시작할 때는 또 눌림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세션 본장 들어서 증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이 조용히 변동성을 눌러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름도 지난주 금요일이 상승이 과했다고 보는 것인지 꾸준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텍사스 기름을 다시 80달러 이하로 눌러서 마감시켰습니다.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별다른 뉴스 플로우 없었고요. 유럽 세션 간단히 정리하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시장이었을 뿐 시세를 선도하는 자산군은 골드 빼고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서두에 미국 증시 하락이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의 하락 때문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시장은 정말 강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들께 미국 세션 실시간 장중 브리핑 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오전장만큼은 테슬라나 애플, 구글이 시총 하락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론, 시스코,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주식들의 시총이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은 그야말로 죽어도 안 빼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게다가 러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운 갭 상승 출발 후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러셀과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가 은근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즉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기록했던 그런 고점을 유럽 증시도 일본 증시도 나스닥이나 S&P도 모두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도 그리고 러셀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죠. 이 오늘이 갭상승으로 돌파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첫 30분에 돌파에 실패하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갭상승분 1%를 모두 되돌려준, 그러니까 현물 기준으로는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여하튼 나스닥은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등의 영향으로 장중 매도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었지만 매도가 쌓이는 만큼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전장은 잘 버텼어요. 그러나 새벽 4시 30분 이후에는 장중에 들어왔던 숏 포지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탑로스를 하면서 S&P 지수가 신고가인 5157.75포인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이 레인지가 5115포인트에서 5155포인트였거든요. S&P 기준. 이게 숏감마를 터뜨린 수준까지 오른 뒤에 시장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차익 실현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상승폭을 제법 의미 있게 반납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에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하락한 것을 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달리 말하면 엔비디아를 포함해 이 AI 반도체 주식에 대한 콜옵션 매수로 인한 스퀴즈가 이제 얼추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단단히 붙잡혀 있자 변동성 선물은 지수 하락이 나와도 좀처럼 오르질 못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옵션 만기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후에 상승이 나올 때 콜옵션 롤링업이 들어온 듯 했는데 다시 눌림 나오고 또 미국 증시 다 음봉 나와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S&P 기준으로 5200포인트에 아주 중요하고 단단한 배려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0시에 발표될 ISM 서비스업 지수 또는 금요일에 있을 논팜 이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제 시장이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하락 전환 이런 것은 아니죠. 시장이 점진적인 하락을 하거나 고점에서 이번 주 한 주 더 양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이면서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눌려도 변동성은 살아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가상자산이 연일 폭등하여 코인베이스가 14% 상승했고 그래서 234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이런 거 내린 거 그렇다 쳐도 금융주가 초강세를 보인 거 이거 시장 약하다고 볼 수 없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갱신 중이고 또 골드만삭스도 역사적 신고가에 5달러 정도만 남겨놓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후장에 876.95달러를 찍는 등 장중에 6%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은 콜옵션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후장에 그 콜옵션이 사그라들면서 엔비디아도 함께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브로드컴인데 장중 2.6% 찍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지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엔비디아가 쉴 때 브로드컴이 치고 올라가야 AI 내러티브가 이 온디바이스 영역으로도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 못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이제 최소 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있다. 즉 AI 내러티브가 죽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꺾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미국 증시 눌림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요일 시가는 약보합 출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약보합 출발한다고 시장이 바로 부러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장중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쓸 것은 중국이 전국인민대회 전인대가 시작됐죠. 시장은 별다른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뜬금포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본 전략인 저 PBR 바스켓 매수, 이 롱 포지션에 중기 콜옵션 매도 포지션 이렇게 커버드 콜을 유지하는 것 좋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선물시장이 월요일 오전 고점인 362.80포인트마저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콜옵션 롤링업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롤링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362.8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당장 만기가 2주일도 안 남은 근월물 콜옵션 매도를 늘리기보다는 중기 콜옵션 매도 규모를 더 늘려서 해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아직도 시장에서 풋옵션 매수와 같은 적극적인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때는 아니라고 보지만 상승도 좀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잡았던 러셀 매수 포지션을 개장 초에 모두 이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YTD 플러스로 돌리려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빠르게 이익 실현한 이유는 이 별다른 이슈가 없이 갭상승이 너무 1%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차익 실현이 압력이 컸기 때문이고요. 또 오지달러와 엔화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이번 주에 포지션 더 키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단순화 차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 발표 전후로 비달러 바스켓 매수로 좀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매도 등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공격적인 하방 포지션은 아직 잡지 않을 생각인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횟수 아니죠.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매크로 지표도 아니라고 봐요. 결국 AI 버블이 어떤 형태로 소멸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시장이 고점을 확인했는지 정도의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고요. 굳이 매매를 한다면 이번 달 만기가 아니라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만기 S&P 콜옵션을 좀 팔고 싶은데 오늘 장중에 골드만삭스가 잔존 만기 1개월짜리 S&P 풋옵션 매수를 권하면서 이게 지난 27년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손익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당장은 시장이 안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 후반까지는 시장이 이 더럽게 버티다가 금요일이 논팜 발표 이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고가권에서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유튜브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